공항에서 짐 검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화물 분실로 여행이 망가진 경험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8년차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 공항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할 20마천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비밀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안 검색대에서 줄 서느라 시간 낭비하는 문제 정말 짜증나죠? 특히 급한 연결편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특정 시간대에는 보안 검색이 훨씬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관찰한 건데 보안 요원들도 사람이거든요. 피곤할 때와 컨디션 좋을 때가 다르죠. 지난주에 한 승객분이 이 시간대를 활용해서 10분 만에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걸 봤어요. 평소 같으면 30분도 더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 시간대가 바로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4시예요. 이 시간에는 검색 요원들이 점심시간 전후라 여유가 있거든요. 두 번째 비밀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노트북 빼내느라 가방 뒤지는 번거로움 경험해 보셨죠? 특히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매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조건의 가방은 노트북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세요? 출장족 김 대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방법을 써서 매번 보안 검색 시간을 5분씩 단축하고 있거든요. 1년이면 몇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TSA 승인받은 가방을 구매하거나 15인치 미만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가방들은 엑스레이가 잘 투과돼서 노트북을 별도로 빼지 않아도 되거든요. 세 번째 비밀은 액체류와 관련된 거예요. 100ml 제한 때문에 짐을 다시 검사받는 상황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의료용품과 아기용품은 100ml 제한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한 승객분이 인슐린을 대용량으로 가져오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셨어요. 핵심은 의사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보안 요원에게 정중하게 설명하면서 서류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해해 주거든요. 특히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꼭 알아두세요. 분유나 이유식, 아기물은 100ml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별도 검사는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 세 가지 비밀만 알아도 보안 검색대에서의 스트레스가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다음 여행 때 꼭 써보시고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정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안 검색 고급 테크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금속 탐지기가 계속 울려서 당황스러운 경험. 다들 있으시죠? 벨트도 풀고 신발도 벗었는데 또 울리면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소재의 옷을 입으면 오탐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패션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한 분이 이 팁을 써서 재검사를 90%나 줄이셨거든요. 비결은 면이나 폴리에스터 소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금속 단추가 달린 옷은 피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와이어 브라도 가능하면 스포츠 브라로 바꿔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비밀은 타이밍에 관한 건데 이건 정말 승무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보안 요원이 까다롭게 검사할 때와 관대할 때가 있거든요. 교대 시간 직후가 바로 가장 관대한 시간이에요. 새로 교대한 요원들은 아직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고 컨디션이 좋거든요. 실제로 한 승객분이 이 타이밍을 맞춰서 좀 애매한 물건도 무사히 통과시켰어요. 그 시간대가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10시 직후예요. 물론 공항마다 교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안 검색대 근처에서 잠깐 관찰해 보시면 요원들이 바뀌는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비밀은 엑스레이 검사와 관련된 거예요. 가방을 뜯어서 검사받는 상황,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나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겹쳐진 물건들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한 번도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패킹 방법에 있어요.
전자기기들은 따로 모아서 넣지 마시고 옷 사이사이에 분산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옷은 접지 말고 롤링해서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봤을 때 물건들이 겹쳐 보이면 의심받기 쉽거든요.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여러 개 가져가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한 곳에 몰아서 넣으면 엑스레이 화면에서 검은 덩어리로 보여서 100% 재검사 대상이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서 몇 번 고생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케이블이나 충전기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으세요. 선들이 엉켜 있으면 엑스레이에서 수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지퍼백에 넣거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정리하면 훨씬 좋아요. 이 세 가지 고급 테크닉을 활용하시면 보안 검색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이제 수화물 보호의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째 비밀은 재검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재검사 당해서 비행기 놓칠 뻔한 경험, 정말 아찔하죠? 특히 연결편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특정 멘트를 하면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급한 출장으로 다녀오신 한 분이 이 방법으로 5분 만에 재검사를 완료했거든요. 비결은 바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편이 있어서 정말 급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안 요원들이 이해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짜증내거나 재촉하면 오히려 더 까다롭게 검사받을 수 있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드리면서 탑승권을 보여드리세요. 연결편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확인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8번째 비밀은 수화물 분실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수화물 분실로 여행 첫날부터 망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특정 공항과 시기를 피하면 분실률을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한 커플이 이 정보 덕분에 무사히 짐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수화물 분실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월부터 1월, 그리고 7월부터 8월, 성수기예요. 이때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경유편을 이용하실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수기에는 가능하면 직항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짐 분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죠. 9번째 비밀은 캐리어 보호에 관한 거예요. 캐리어가 파손되어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억울하죠? 특히 비싼 캐리어일수록 더 아프고요. 그런데 특별 포장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가 있다는 걸 아세요? 골프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한 분이 이 서비스로 고가 장비를 안전하게 운송하고 계세요. 방법은 체크인할 때 연약한 짐 스티커를 요청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레지오 스티커라고 하거든요. 이 스티커를 붙이면 짐 처리할 때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요. 물론 100%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 수화물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처리되거든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있을 때는 꼭 요청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체크인할 때 캐리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 손상이 생겼을 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화물 관리 고급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째 비밀은 귀중품 기내 반입과 관련된 거예요. 비싼 물건을 가져갈 때 제한에 걸려서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특히 카메라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이 많을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승무원들만 아는 특별한 보관 방법이 있어요. 보석상을 하시는 한 분이 이 방법으로 몇 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체크인 시에 고가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High Value Item Declaration 이라고 해요. 이렇게 신고하면 항공사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거든요. 물론 추가 서류 작성은 필요하지만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고 분실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가져갈 때는 꼭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1번째 비밀은 수화물 태그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수화물 태그가 떨어져서 짐을 못 찾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중 태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분실 확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월드 트래블러로 활동하시는 한 분이 50개국을 다니면서 한 번도 짐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 방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캐리어 겉면에 항공사에서 주는 태그 외에 개인 태그를 하나 더 달고 캐리어 안쪽에도 개인정보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는 거예요. 이때 개인정보는 너무 자세히 적지 마세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주소까지 다 적으면 보안상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적어두시면 해외에서도 연락받기 쉬워요. 12번째 비밀은 정말 실용적인 꿀팁이에요. 수화물 무게 초과로 추가 요금 내는 문제. 특히 쇼핑 여행 다녀오실 때 자주 겪으시죠? 그런데 공항에서도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 방법으로 20만 원이나 절약하셨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무거운 옷을 입고 탑승하는 거예요. 코트나 부츠 같은 무거운 옷을 입으면 2, 3kg는 쉽게 줄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내용 가방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카메라, 책 같은 것들을 기내용 가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기내용 가방도 무게 제한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체크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방법은 현장에서 포장을 뜯는 거예요. 새로 산 물건의 박스나 포장재를 버리고 옷 사이에 끼워 넣으면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몇십만 원 절약할 생각하면 할만하죠. 이런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갑작스런 무게 초과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공항 내 생존 가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째 비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화물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서류만 있으면 100%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실제로 도난당한 한 승객분이 이 방법으로 전액 보상을 받으셨거든요. 핵심은 여행 전 준비에 있어요. 짐을 쌀 때 모든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영수증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두는 거예요. 특히 비싼 물건들은 시리얼 넘버까지 적어두세요.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캐리어를 열어서 안에 든 물건들을 다 찍고 가격표나 영수증도 함께 찍어둬요.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면 언제든 꺼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보험회사나 항공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14번째 비밀은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거예요. 전자기기 때문에 압수당하는 일, 특히 드론이나 카메라 배터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정 용량 이하는 수화물에도 넣을 수 있어요. 드론 촬영가로 활동하시는 한 분이 이 규정을 정확히 알아서 장비를 안전하게 운송하고 계시거든요. 100EA 이하의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다만 개별 포장을 해야 하고 단자 부분이 다른 금속에 닿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싸야 해요. 보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확인해서 2001년 빕 터미널 미 이하는 기내 반입 가능하거든요. 다만 2개까지만 가능하니까 여러 개 가져갈 때는 주의하세요. 이런 규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번째 비밀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면세점에서도 소매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구역이 가장 안전하고 CCTV도 많아요. 명품 매장 근처나 계산대 앞쪽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관광객 한 분이 이런 구역에서만 쇼핑해서 안전하게 면세품을 구매하셨거든요. 쇼핑할 때는 가방을 앞으로 메시고 지퍼는 항상 잠가두세요. 특히 카드나 여권 같은 중요한 물건은 몸에 밀착된 안전한 주머니에 보관하시고요. 면세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많이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을 때 더 노리기 쉽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면세품을 샀을 때 봉투를 여러 개로 나눠서 받으세요. 한 봉투에 다 담으면 무겁기도 하고 찢어질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세관에서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만 지켜도 공항에서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공항 생활 꿀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16번째 비밀은 정말 중요한 보안 문제예요.
공항, 와이파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위험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 쓰다가 카드 정보나 개인정보가 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쓰는 안전한 와이파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아세요? IT 전문가 한 분이 이 방법으로 해킹을 완전히 피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VPN을 켜고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VPN이 없으시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와이파이만 사용하세요. 무료 와이파이 중에서도 프리 와이파이나 에어포트 와이파이 같은 일반적인 이름은 피하시고요. 해커들이 가짜 핫스팟을 만들어서 이런 이름을 자주 쓰거든요. 인천공항이라면 ICN 프리 와이파이 같은 공식 명칭을 확인하고 연결하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나중에 큰 피해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7번째 비밀은 탑승구 변경 관련된 거예요. 탑승구 변경을 몰라서 비행기 놓치는 상황, 정말 악몽 같죠? 특히 큰 공항에서는 게이트가 바뀌면 한참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한 분이 이 방법으로 한 번도 게이트 변경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항공사 앱에 푸시 알림을 켜두는 거예요. 그리고 탑승권 바코드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게이트 변경이나 지연 정보도 바로바로 알림이 와요. 또 하나 팁은 공항 안내판을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연결편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첫 번째 비행기가 지연되면 연결편 게이트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이때는 승무원이나 게이트 직원에게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18번째 비밀은 공항 직원과의 소통 방법이에요. 도움 요청했는데 무시당하는 경험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특정 방법으로 접근하면 VIP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노년층 승객 한 분이 이 방법으로 휠체어 서비스까지 받으셨거든요. 비결은 정중한 태도예요.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직원 이름표를 확인한 후에 이름을 부르면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꼭 감사 인사를 하세요. 김수진님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면 직원들이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반대로 짜증내거나 고압적으로 대하면 최소한의 도움만 받게 돼요. 공항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친절한 승객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작은 배려가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위기 상황 대처 마스터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정보예요. 연착이나 결항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 억울한 경험 있으시죠? 특히 항공사에서 날씨 때문이라 보상 불가라고 하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EU 규정을 활용하면 한국인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한 분이 이 규정으로 60만 원이나 보상받으셨거든요. EU 출발이나 도착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항공사 과실이 아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나 파업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기계 결함이나 승무원 문제는 다 보상 대상이거든요. 보상 금액도 거리에 따라 이복법 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상 신청할 때는 탑승권과 지연 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예를 들어 식사비나 숙박비 영수증도 모두 챙겨두시고요. 나중에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20번째 비밀은 라운지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VIP 라운지 이용하려면 비싸게 돈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무료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또 항공편이 크게 지연됐을 때 항공사에 요청하면 라운지 이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5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동반자 할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는 분과 함께 가면 동반자도 할인된 가격으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여행이나
단체 여행 갈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째 비밀은 공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거 모르고 했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농담으로라도 폭탄이나 테러 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농담으로 한 말도 즉시 조사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안 요원이나 항공사 직원을 촬영하는 거예요. 특히 보안 검색 과정을 찍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SNS 용도로 찍으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승객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 금지 물품이 있으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해외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공항은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비밀들과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22번째 비밀은 정말 응급 상황에 필요한 정보예요. 여권 분실했을 때 당일 출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권을 잃어버리면 출국을 포기하거나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긴급 여행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영사관에서 당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사전에 여권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항공편 예약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저도 한번 승객분이 이 방법으로 당일 출국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한국 영사관에 가서 긴급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귀국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여권은 정말 조심해서 보관하세요. 23번째 비밀은 의료진 도움이 필요할 때 관련된 거예요. 공항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항공사 카운터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공항마다 의무실이 있고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또 응급 상황 시 119도 바로 연결되고요. 특히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급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24번째 비밀은 테러 위협이나 보안 상황 발생 시 대피 요령이에요. 요즘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 이런 상황도 대비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패닉 상태가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짐은 버리고 몸만 피하세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뿐이잖아요. 마지막 25번째 비밀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승무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비밀인데요. 사실 항공기 청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좌석 포켓이나 안전벨트, 테이블 같은 곳은 세균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은 항상 손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고 기내에서 뭔가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거든요. 승객분들도 물티슈나 손 소독제를 챙기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25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보안 검색 통과 요령부터 수화물 보호, 공항 생활 꿀팁, 위기 상황 대처법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었죠. 이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다음 여행이 훨씬 편하고 안전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나 앱들도 미리 다운받아 두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더 안전하고 즐거워지길 진심으로 바라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공항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